이번 코너는 대한민국의 을을 사수하기 위한 만성 꼼수 증후군 퇴치 프로젝트. 해결사 가파라치죠? 그렇습니다. 바로 노동 현장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일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례들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 노동 전문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형동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최고 노동상담 사이트 노동오케이 운영하고 있는 상담 노동자 박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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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운영은 하시는데 상담 노동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상담하면서 이제 월급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네, 상담 네, 네. 노동자고요. 요즘 최저임금 물량이 엄청 쏟아지는 성수기여가지고 네. 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퍼지려고 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네요, 소장님. 예. 자, 일단 제작진에게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오디오보다 나는 비디오과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뭐 저희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마 외모만 보시게 되면 황정민을 아주 꼭 빼다 닮았습니다. 황정민을 닮은 우리 용망 변호사, 우리 김영정 변호사님 오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표정은 아니신데요? 부쩍 최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누가 안 된다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 대표 배우죠. 황정민 배우 닮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물론 네네. 외모가 아니라 응. 이 업계에서 업계에서. 예. 오. 잡으시면 대단하시네요. 와. 뭐야? 오늘의 주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서도 한참 우리가 말을 했던 부분인데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근데 역시나 현장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 그 상황이 어떤가요? 실제로 작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네.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는 찬반론이 팽팽합니다. 뭐 찬성하는 이유 쪽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최저임금법 목적에 그 임금 인상액이 부합한다. 그런 논리인 것 같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매우 좀 조심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과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굳고 반대하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대기업인지 아니면 영세 중소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인지 네. 또는 우리 주위에 계시는 편의점주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인지 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노동계나 뭐 노동자도 기대는 솔직히 좀 많이 했죠. 근데 하여튼 효과 없이 온갖 갑질만 지금 양산이 되고 있고요. 사실 상담 오는 분들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갑질들이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저번에 얘기하신 것과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비슷해서. 그래서 이만큼 지금 비슷한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에서도 작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신고센터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상담을 넘어서 소송을 해달라라고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다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정말 꼼수를 부리는 악덕 기업주들. 아니야, 생각 같아서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왕창 그냥. 저도 진행하시는 분 같이 분노와 이제 열정이 많았는데 요즘 하도 지쳐가지고 저희 노동오케이를 포함해서 부천상담소의 1, 2월 상담 건수가 총 64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 171건이 최저임금 관련한 사안이었고요. 전체 상담의 한 27% 정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많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시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렇게 권리를 뺏긴 거는 알겠는데 회사가 망하면
이제 어떡하죠? 회사 아. 걱정을 또 회사 하시고요. 걱정이 먼저 예, 예. 앞서는 경우군요.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그쵸. 이거 받고 여기 있을래요. 그러면 이제 저도 상담 안 할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이유가 이제 뭔가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좋은 직장이 없는 것도 이제 이유이겠지만 언론의 책임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동안 뭐 영세 기업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이제 무너진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네. 좀 했는데 16.8%가 인상된 2002년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인건비가 과연 기업하기 힘든 그 주요 원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미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미 최고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은 됐지만은 현장에서는 다양한 꼼수가 이제 동원이 되면서 기대했던 효과는 그만큼 볼 수 없다, 미비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꼼수들이 동원되고 또 동원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회사의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의 상여금 400%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측에서는 상여금을 12개월과 명절에 나눠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이유로 들면서 상여금 400% 중 절반 이상을 기본급에 녹여서 지급하겠다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나마 지급하던 휴일 수당이나 식대도 다 없앴고요. 게다가 전 지금 직접 고용도 아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렇게 이거 보내주셨네요. 진짜 이거 명백한 법 위반 아닙니까? 이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그냥 영창에 쳐넣어야 되는데. 네네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저기 변호사님. 먼저 소장님의 격분은 이해하시지만 바른말 고운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창이라는 재단은 네. 제도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영창 대신에 그럼 뭐 구치소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뭐 구치소든 교도소든 네. 요즘 TV에 많이 나오니까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옛날 분이시네요. 네, 네. 다시 사례로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중간에 바꿔도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모든 합의가 그렇지만 네. 약속은 약속입니다. 베이스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근로계약서이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노동법상의 취업 규칙이든 당사자, 그 상대방, 노동자 또는 노동자 집단의 허락 내지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네.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최저임금에 대한 뭐 기준이라던가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반대로 따져 물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거든요. 좀 전에 예를 든 연간 400%를 어떠세요? 사회자님께서 보시기에 네.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면 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그냥 그런데요. 잘 몰라요, 사실은. 방금 사회자 같은 분, 네. 이런 같은 분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네. 생내적 법조인이라 그럽니다. 네? 네. 지금 사회자 그만두시고 네. 로스쿨로 가시는 것이 예. 이유는 찍었는데 모르는데 맞았군요. 그냥 찍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뭐 변호사님.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네.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정 기준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의미는 산정 기준이 1개월 안쪽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400%는 어땠습니까? 연간 400%였죠. 산정 기준이 12개월 연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매월 산정 기준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것을 주 단위로 나누든 월 단위로 나누든 더 나아가 매 1일 단위로 지급을 하더라도 그러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좀 전에 최저임금에 산입한 그 사용자는 이른바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그 때문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출연료가 우리한테 딱 책정이 됐는데 근데 막 이제 바뀌는 거예요. 1회 그 수당 주겠다 그러다가 2회 왔는데 아니 뭐 커피 한 잔 주고 그것도 우리 출연료에 넣겠다. 3회 갔더니 간식 갖다 놓고 간식값도 우리한테
출연료로 이게 포함되겠다. 화가 아니 나죠. 그러면 화 안 나겠을까? 우리 화나죠. 김승규 씨 화나죠? 예, 화나죠. 우리 박 소장님 안 그러세요? 근데 뭐 할 때마다 조금씩 올려주면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수당 주니까 뭐 식대 빼 이렇게 하시면 네. 기분이 안 좋겠죠. 네. 당연히 안 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예. 아마 밖에 있는 제작진께서는 잘 알아들으시리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네. 소장님 실제 또 이런 경우들, 이런 피해 사례들 정말 상담을 많이 해 오실 텐데 예.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기 전에도 이제 오전 중에 최저임금 상담 하나 하다 왔는데요. 아. 결론은 최저임금 위반인데 네. 또 그냥 다니신다고 결론이 납니다. 좀 많이 답답하죠. 네. 이 경우는 힘도 좀 빠지고 하여튼 인터넷 상담도 좀 비슷한 경우가 반복이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여금 수당 식대 일방적으로 없애고 기본급에 이제 산입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는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 늘리고 연장근로 줄여가지고 총액을 맞추는 거죠. 저희 상담이 올라오는 거 보면 계산이 맞아요. 근데 이분이 계산이 맞는데 왜 임금이 안 오르지? 역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포괄임금제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뿐만이 아니고 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근로시간 제한 위반 등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전반을 위반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좀 지금 보여지고요. 네. 또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한테 감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좀 고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잘릴까봐. 예. 아. 그래서 회사 그만둬야 뭐 법적 말하겠다. 대응이나 고민하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고민해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예. 내가 아예 회사를 그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예. 정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야, 채용할 때는 언제고 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안 지켜져서 네. 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고용을 위협하고 네. 이거 뭐 양아치지나 뭐 해야 될 그런 짓거리 아닙니까?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양아치들이 버젓이 기업을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뭘 하는지 아주 답답합니다 진짜. 네. 그러게요. 좀 전에 소장님께서 네. 커피 한 잔 먹은 것을 최저임금에다가 넣더라. 이게 법률 용어로 순화를 하면 식대 되겠습니다. 식탁. 그다음에 식대. 집에 오늘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택시비를 줬다. 네. 그게 뭐 불과 돈 많은 안쪽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집어넣었더라. 교통비인 거죠. 먼저 정리할 것이 식대, 교통비, 더 나아가 근속수당 같은 이런 분들은 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산입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런 부분을 임의대로 집어넣는 것은 네. 원래 인상되었어야 할 최저임금보다 미달하게 그 기준을 바꾸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지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입 대상이 아닌 법에서 산입 대상이 아닌 부분을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나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했을 때는 네. 법률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바꿔진 식대나 교통비를 임의로 집어넣은 그런 바뀐 취업규칙,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무효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그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것을 악덕 기업주들이 꼼수를 부려서 당연히 줘야 될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임금을 이를 꼼수를 펴서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열받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간들은 다 쓸어서 어떻게 그냥 매립을 하든지 예?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해야 되는데 네. 4대강 정비사업 이런 거.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참 멉니다, 소장님. 네. 조금만 화를 가라앉히시고요.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박 소장님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이제 실제 텍스트만 가지고 네. 이렇게 접해도 많이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나죠. 실제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네. 그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한번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그 위반 때문에 그 상담하시려고 오셨는데 네. 일단은 제가 최저임금과 이제 그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이제 차액을 먼저 사장님께 네. 내부적으로 이제 풀 수 있게 좀 제공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셨는데 사장님이 노발대발 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노발대발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르네요. 느낌이 다르긴 한데 네. 그렇게 하여튼 사장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네. 좋다. 그러면 하여튼 그 위법한 내용 한번 다 확인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최고장 내용 증명 보낸 상태고요. 네. 이후에 이제 임금체불 진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전화? 네, 전화 통화를 일단 예, 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천 상담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힘든 상황인데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사례자이신 만큼 음성 변조 등에 대해서도 듣는 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실제 겪으신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건 2015년도 4월에 입사해서 올해 3월 10일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동안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최저임금은 당연히 있는 회사이고, 그럼 뭐 연차며 다 있는 회사인 줄 알고 입사를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회사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뭐 임금에 대한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 해서 저희는 제가 이제 다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장님께서 그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맞춰주지도 않고 금액이 맞지도 않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런 거 있는 것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됐던 부분인데 왜 안 해주냐.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렸더니 그러면은 자기는 뭐 이렇게 몇만 원 부족한 거에 매달 몇만 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거에 대해 자기가 되려 사장님께서는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아니다. 저희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다. 그렇게 네.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그러면은 그 전에는 상여금이 이제 한 200%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0% 없애고 뭐 최저임금을 뭐 이제 연봉으로 나눠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래도 주부 입장이고 그래도 직장은 계속 다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나고 일이 많아지고 회사가 잘 되면 좀 더 챙겨주겠다라는 말씀만 믿고 계속 다녔는데 올해 또 그렇게 또 1월이 돼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말씀드렸더니 뭐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쳐서 주는데 그거 이제 싫으면 이제 관둬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퇴사한 경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일단 1년, 2년, 3년 네.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찌 보면 내가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래 조금만 참아줘라 뭐 이런 정에 끌려서 사실은 좀 이어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 싫으면 나가라 그 말을 들으셨을 때는 솔직히 어떤 좀 생각이 드셨나요? 속상했죠. 그 어린아이도 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지금 뭐 일용직으로 일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는 정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해오면서 뭐 지각 한번 결근 한번 안 하고 일해드렸는데 예. 그리고 혹시 뭐 그거 이외에도 또 그 부당하게 느끼시거나 부당한 또 대우를 받았다거나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입사할 때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뭐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빨리빨리 쓰고 저 막 거의 뺏어가듯이 가져가셔고 저희한테 네.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그거는 제대로 뭐 써서 우리가 갖고는 있다. 너네만 안 줬을 뿐이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떳떳하게 나오니까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말은 못했죠. 완전히 적반하장이네요. 네. 예?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안 하면서 오히려 이제 큰 소리 치고
책임을 그렇게 하고 네. 혹시 그러면 그 선생님 계신 쪽에 노동조합은 지금 뭐 있나요? 아니 회사예요? 회사 내? 예, 회사 내. 아니 없어요. 아, 회사 내 노동조합은 없으시고요. 음. 아, 예. 그 혹시 내용 증명 발송하셨죠? 예 이번에 예. 예. 그 퇴사하면서 임금이 지금까지 한 15일이 지나도 이제 얘기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예. 최저임금 해주신다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예. 증명을 이제 어저께 보냈어요. 그때 예. 회장님 전화하셔서 잘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와서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그 전에는 아, 사장님이 속상하시다. 사실은 그 금액 차이도 조금 있잖아요. 회사 측하고. 네네. 네, 어느 정도 근데 생긴 거죠? 사장님께서 제시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어느 단체에 이제 의뢰를 했을 때는 1년에 한 200만 원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못 받은 금액이. 200만 원. 예. 그러면은 16년도, 17년도 고 2년만 해도 400이라는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400만 원이란 금액이. 근데 예, 사장님이 그렇죠. 제시한 금액은 최저임금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오버타임을 한 게 있어요. 3년 동안. 근데 그 6시부터 7시까지 못 주신 거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하셔서 1년에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1년에 2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2년 16년도 17년도 하면은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의뢰를 해서 계산한 거는 4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가지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가 또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시간도 힘드셨을 텐데 네. 가장 바라는 점이 현재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취업이 이제 이렇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퇴사를 한 상황에 있어서 좀 좋은 직장도 다른 곳에 또 좀 알맞는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좀 취직이 돼서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주신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응원 보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뭐 앞서 언급들을 해주셨지만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제 회사 측과 맞닥뜨리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최저임금 위반이 명확하고요. 네. 해서 일단 법적 대응 이전에 회사 내에서 먼저 그 풀 수 있게 제가 최저임금 위반 내용과 이제 산정한 차액을 전달하게끔 좀 말씀드려갖고 전달했는데 네. 사장님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노발대발 예, 하셨고 짜증 내셨고 이 상황을 이제 듣고 안 되겠다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자 해서 이제 더 확인을 해본 결과 딴 근로조건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 법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이 내용을 종합해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좀 임금체불 진정도 하고 신고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노발대발했다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짜증을 누가 내야 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어서 노발대발이 아니라 그건 적반하장이죠. 네. 예, 맞습니다. 본인이 줘야 될 거를 주지 않고 참 그렇게 꼼수를 부리네요. 네,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꼼수들을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이분 역시나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또 다른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요. 유명 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5년째 근무 중이신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회사 측에서 갑자기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1시간 배정한다. 이 내용의 근로계약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쉴 공간이 없을 뿐더러 바쁜 매장의 직원이라고는 저를 포함해서 달랑 3명뿐이어서 휴게 시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라는 사연인데 야, 이거 정말 뭐 꼼수가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네. 뭐 이걸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좋은 머리를 왜 이렇게 쓰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법 위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휴게와 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이 사례도 동일합니다. 법에서는
4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30분, 8시간 노동했을 때에 1시간 반드시 휴게 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 시간을 뺐고 그 시간에 대신 일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권 차원에서 휴식 시간을 부여한 건데 네. 그거를 갖다 꼼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라는 부분으로 네. 노동자의 건강을 바꿨다? 표현이 좀 심한가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이런 악질 또 사업주들은 네. 잘 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승주 씨, 네. 이부 거 말고도 또 휴게 시간 때문에 피해를 받는 여러 이제 그 직업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 김승주 씨는 어떤 직업이 생각이 나나요? 아무래도 사람을 좀 대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일 텐데 아무래도 아파트 경비 보시는 우리 경비원분들 아니실까요?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 아파트에 살지만 네네. 저희 아파트에 계신 경비 아저씨들도 보면요. 네. 상당히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 휴게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좁은 곳에서 이렇게 지내시고 사실 휴게 공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휴게 시간 늘려서 쉬시라고 하시면서 임금은 네. 올려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는 이런 꼼수들이 사실 뭐 저희 부끄럽지만 저희 아파트에서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소장님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이 경비원분들의 상담 사례도 좀 많이 접하셨나요? 예, 최근 상담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제 고급 아파트나 병원 같은 경우는 젊은 경비 노동자도 이제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꼼꼼하게 챙기시는 편인데 어떤 상담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이 그냥 대충 7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그 본인의 근로 시간을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을 해도 도저히 7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었고요. 예. 이분이 아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임금 총액에 나한테 줄 임금 총액에 맞춰서 휴게 시간을 늘렸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이게 이제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계약서 같은 데는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살짝 듭니다, 변호사님. 네. 자꾸 저의 얼굴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근로계약서와 관련돼서는 주요한 노동 조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한국노총 경기지역상담소의 건의로 법률로 만들어졌어요. 반드시 노동자가 요구를 했을 때는 근로계약서 원본이죠. 원본 한 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비원분들의 경우 사실 휴게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정말 많은 일들 하시잖아요. 뭐 분리수거도 하시고 야간에 뭐 취침 시간이 있다고 해도 늦은 퇴근을 해서 이제 택배 찾으러 오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뭐 차 주차가 잘못됐으니 나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좀 봤는데요. 뭐 경비 아저씨가 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화장실 세면대 물 새는 거 안 고쳐준다. 뭐 불만이 있고 택배 뭐 잘못 배달됐냐 뭐 했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만 불평을 하는 그런 이 뭐 분노에 찬 글들을 그렇죠. 많이 봤었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 시간은 온전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쓸 수 있으셔야 되는데 경비원 대부분의 경우 휴게 시간이 업무의 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은 무급이 아니고 유급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일했다는 근거와 입증 근거를 확보해 두시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되 또 노발대발 뭐 사용자가 한다면 네.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에 뭐 진정이나 신고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좀 여기에서 저는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인가요?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관련한 이제 사업을 좀 했었는데 어떤 사업이었냐면 아파트 경비원을 임금 때문에 해고하지 않은 아파트에 한해서 그 경비원 노동자의 쉼터
휴게 공간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휴게 시간이 있는데도 쉬실 만한 곳이 또 없잖아요. 없죠. 대부분 뭐 아파트에 휴게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 해서 저희가 휴게 공간을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경비 노동자들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고용도 네. 안정이 되고 내 쉴 곳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고 쉰다? 여기에 대한 그 불만. 오히려 입주민이 그냥 쉰다. 예. 쉬는 모습 못 보겠다. 예. 이제 노동자면 당연히 근무 시간 외에 휴게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네.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쉬면 안 돼. 이 입주민들, 시민들 사이에도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뭐 법적인 조치나 이 감독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시민들과 입주민의 그 공감대와 노동인권 존중에 대한 네. 의식 전환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동에 대한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온 국민이 그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노동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쉬는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는 또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 이 사회, 이 잘못된 풍토를 꼭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창 보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본 사례들은 극히 일부일 텐데 네. 실제 상담 내용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상담 노동자가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지금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함께한 시간이 짧은데 박 소장님 말씀하신 거 100%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어떠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외근 나오면 네. 또 이 시간만큼 또 이제 분명히 노동 오케이에 상담이 이제 분명히 밀려 있을 거고 일이 또 밀려 있다. 그럼 저녁에 이제 또 이거 노동시간 위반 아닙니까 예, 이거? 저희가 박 소장님을 계속 모셔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갑자기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공고사직인가요? 예. 그 기분은 좋은 게요. 네. 정부가 바뀌면서 권리 찾기가 좀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권리 찾기. 즐겁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은 아직은 그 본인의 권리나 이 부분을 다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1차적인 좀 기본적인 권리, 최저임금 계산이나 이런 건 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인터넷 상담 답변할 땐 항상 이제 안녕하세요 관용어구가 있는데 네. 요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예,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여 상담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엄청 일이 많아지셨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상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네. 아까도 영창 보내는 분도 이제 분명히 있었고 네. 어디에 그 폐기시키려는 분도 있었는데 네. 나쁜 분도 있지만 실제 사장님이나 노동자나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해서 현장이나 청소년 시절부터 그 노동인권 교육, 노동법 교육은 좀 반드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방송을 들어주신다면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저처럼 알게 되는 부분도 분명 있으실 거니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김영동 변호사님 어떠셨나요? 벌써 마무리 발언인가요? 네, 이제 보내드리려고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가기 싫으시면 계속 계셔도 되고요. 네. 초반에도 이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최저임금 자체가 문제가 지역 상담소에 폭주하는 이 현실은 굉장히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그런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싶지 않은 네. 사용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누가 일부러 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실제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표적인 예가 중충적인 도급이라 그러나요? 원하청 도급 문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가맹 사업주하고 가맹점주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한 거래가 먼저 바로 잡힌다면 아마도 최저임금 사건도 사례도 급격히 폭주가 아니고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최저임금 사례가 너무 줄어들어서 다른 사례를 열심히 상담하고 있다라는 네. 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박 소장님. 전 이거 정리하는지 모르고 네네. 변호사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뭐 지금 노사협의회도 근참법에 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노동조합 뭐 설립. 이렇게 좀 제도적 보장이 되면 네. 맞습니다. 예, 상담이 많아져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예, 이 꿈이 꼭 몇 년 네. 안에 가능할까요? 박덕수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네. 우리 한국노총에도 아시겠지만 3천여 개 넘는 노동조합이 있고 80-90% 이상이 영세한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 사건이 우리 노총 산하 조직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손에 꼽을 만하다. 대부분 저희에게 문을 두드리는 분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희 네, 경험상. 그렇죠. 결국에는 노동조합이 있다라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아닌가 좋은 그런 꿈이네요. 생각합니다. 네. 예, 좋은 꿈이. 어쨌든 노동자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노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용동 변호사님, 우리 박덕수 소장님, 우리 부당한 그 노동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좀 고되시긴 하겠지만 상담과 또 법률 활동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